소심파 느낌적인 느낌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 같아요. 안 왔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안 왔죠, 안 왔죠. 네. 안 오고 요즘 막 공격 중이더라고요, 저희를. 막. 현재까지 냈던 목소리를 봤을 때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요. 포천 사람이 어떻게 노원구 민심을 합니까? 혁신위원회 거절했다면서 당을 비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혁신위원은 거절했었지만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 까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반응은 김용태 당선인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의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수 지층은 냉정해야 되는 게 미안하다 용태야. 그런데 포천 가평, 여주 양평, 동두천, 분당, 좀 그렇죠. 이천, 여주 좀 그렇죠. 거기는 좀. 이런 데서 당선된 거는 사실 보수 초우세 지역에서 당선된 거 옛날로 치면은 그렇죠. 요즘은 그런 곳마저도 박빙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분들 뭐 열심히 한 건 인정하겠지만은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이나 경기 도농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경상도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런 데서 당선된 다음에 내가 저걸 뭐 수도권에 당선됐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잘한다? 포천 사람이 어떻게 노원구 민심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관계는 또 영원한 동지는 또 없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사실 천하용인이라는 게 김용태 그렇죠, 그렇죠. 가짜,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안 왔죠, 안 왔죠. 네. 안 오고 요즘 막 공격 중이더라고요, 저희를. 막. 또 뭐 나름대로의 또 이제 입장이 있는 거니까. 뭐 살려고 하는 건데 네. 영원히 사시라. 최근에 연락한 적 있습니까? 당선되고 나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축하한다. 용태야. 너무 축하한다, 용태야. 그러니까. 지금의 때에서는 네. 뭐 잘 할 거다, 좋은 관계도 유지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김용태가 이제 아까 우리 현아용인 특집 인터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용이 원래는 이제 김용태였잖아요. 과거에 이제 김용태 바꾸긴 했지만 김용태가 만약에 거기서 찬성 표결할 수 있으면 나름 인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따라오진 않았지만 그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내주면 될 텐데 현재까지 냈던 목소리를 봤을 때는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요. 그러나 한 번 더 기대해보겠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재섭 당선인 아니고 김용태 당선인 넣은 취지가 뭐겠습니까? 뭡니까 그건? 주류에 저항하지 말고 가자는 거죠. 네. 김용태 당선인 한때 천하 용인의 용이었잖아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당이 달라졌으니까 아니지만 김용태 당선인 그래도 비운계로 평가되고 가장 어린 당선인인데 저는 물론 김용태 당선인 저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네. 앞으로도 협력도 잘 하고 하겠지만은 소심파 느낌적인 느낌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태 당선인의 지금 최근의 스탠스들을 보면 살짝 소신 있는 느낌을 주면서도 결국은 주류를 거스르지 않는 결론을 내요. 최상병 특검이나 뭐 대부분의 이슈들에서 제가 읽어내는 김용태 당선인 스탠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천하용인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류들의 미움받는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준석 대표랑은 다르다. 나는 천하용인의 나머지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준석 색깔을 완전 지우고 그렇죠. 싶다. 네, 그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김용태 당선인의 지역구는 사실상 영남에 가깝습니다. 특성이. 포천 가평이 그 지역구 구성이나 어떤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류를 따라가는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젊고 소심파 느낌 나는 김용태 당선인을 넣어가지고 실제 쓴소리 할 것 같은 김재섭 당선인이나 아니면 낙선자들은 뺀 거죠. 천하람 당선인의 요 입장 김용태 당선인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열찬 개혁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그 개혁신당 당선자는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이 소심파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또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당혁신에 실패해서 떠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혁신의 성공 방정식을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은 헌법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 5년이라는 정통한 임기를 부여했고요. 남은 임기 내에서 대통령이 더 일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천하람 당선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분은 당이 어려울 때 당이 반성하고 목소리 듣고자 여러 당직을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당으로부터 그 혜택을 누리신 분이세요. 심지어는 연말에 혁신위원도 제안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되려 언론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김현정 뉴스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혁신위원을 거절했다면서 당을 비난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탈당을 위한 포석 아니었나 싶고요.
아니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나 당 주류가 이준석 대표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준석이 대체제로 제가 실제로 그 제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국힘에서요? 예, 국힘에서. 제가 나올까 말까, 개혁신당 나올까 말까 솔직히 망설였거든요. 그때 그래갖고 나는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잖아요. 혁신위원 뭐 어쩌고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거절했었지만 그때 이제 누가 봐도 허수아비니까 그런 건 안 한다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이 혹시 그분들이 말하는 개혁은 아닐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김재섭, 김용태 두 분은 본인이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맞은 거예요. 네. 여기서 왜 망설입니까? 전 그게 되게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게 개혁의 목소리들이 막 나오고 이래야 우리 정치도 재밌어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그분이 비판하는 그 친윤하고 그분은 실제로 싸워 보시거나 그런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태 싸우시다가 나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예. 평론하듯이 누군가 조롱하는 게 정치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아유 두 분 사이가 많이 멀어지셨네요 지금 인터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너무 감정 싸움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김용태 당선이랑 뭐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그런 거와 별개로 저는 김용태 당선인이 좀 최소한 초반에라도 눈치를 좀 덜 봤으면 해요. 당 주류 눈치나 지역구에 이제 약간 나이 있으신 당원들의 눈치를 벌써부터 저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이미? 네, 제가 봤을 때 정치인이면 정치인답게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류 의견이랑 다를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니 제가 이제 선거 한 1년 남겨놓고 눈치 보는 거는 뭐 저도 당연히 눈치 볼 거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처음 시작부터 너무 이렇게 주류와 궤를 맞춰서 가면 김용태 당선인이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가장 젊고 이렇게 뭔가 그래도 천하용인도 같이 했었고 소심파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너무 빨리 희석되는 것 같다라는 전 개인적인 아쉬움을 갖고 있고 물론 저는 이것도 제가 김용태 당선인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천하용인에서 얼마나 결별하고 싶을 텐데. 천하용인 지우기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까?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이 된 김 당선인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 까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반응은 김용태 당선인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김용태 당선인도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본인이 그렇게도 싫어하던 장해찬 최고위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저도 많은 유혹을 느끼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정치하면서 누가 항상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이재명 대표를 일어나면 한 문제 잡아가지고 까고 이렇게 하면 제가 언론에 많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의미 없는 그런 공격은 좀 안 하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용태 당선인도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천하람 위원장에 대한 지적이나 개혁신당에 대한 지적, 이준석에 대한 평가 이런 거 하는 것 외에는 기사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본인이 국민의힘에 남으면서 국민의힘에 바른 소리를 할 사람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의 비중이 좀 높아야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메시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적으로는 친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정치인이죠. 근데 우리 김용태 당선인은 좋은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수도권 당선자가 적은데 그래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발. 개인적으로는 친합니다. 물론 김용태 당선인 저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앞으로도 협력도 잘 하고 하겠지만은 가열찬 개혁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축하한다. 용태. 너무 축하한다 용태. 지금의 때에서는 뭐 잘 할 거다. 좋은 관계도 유지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번 더 기대해 보겠다. 그때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미안하다 용태야. 그런데 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좋은 메시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사적으로는 친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 정치인이죠. 그런데 우리 김용태 당선인은 좋은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수도권 당선자가 적은데 그래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제발 제가 예전에 김용태 당선인한테 그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김병민까지만 하고 예찬이처럼 되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둘 사이에